미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5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첫 번째 역사입니다. 가장 낮은 금리 수준으로 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맞물려서 돌아간다. 급등락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급하게 또 오마이스쿨에서 오늘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촬영을 하기로 해서 왔습니다. 첫 번째, 미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의미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 사망자도 크게 늘어나는 과정,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를 활용할 수 있느냐?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5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데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점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난기금을 이제 활용해서 주정부의 검사나 또 의료시설 이런 데 필요한 여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의 선언에 따른 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월 초에 미국이 전격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그때 0.5%포인트라는 B컷을 인하했다.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펼친 건데요. 미국이 인하했고 유로존은 금리를 더 인하할 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 말고 통화정책 수단 뭐가 있습니까? 기준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지급준비율 조정,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유로존은 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이 양적 완화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다. 그 효과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발표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은 1%포인트입니다. 결국은 이 3월 2주 동안에, 거의 2주 동안에 1.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정례회의는 4월 9일에 있지만 비상소집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한 것이다. 그러니까 2019년에 2차례 인하했는데 20년 지금 상반기에 또 한 차례를 인하했는데 이 인하폭이 0.5%포인트입니다. 이게 9.11 테러 사태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0.5%포인트의 이 B컷의 인하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두 차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역시 우리나라도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에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첫 번째 역사입니다. 가장 낮은 금리 수준으로 진입한 것이다. 미국은 역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회귀됐다 그런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처음으로 가장 낮은 금리에 진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의사결정은?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국 이런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우리 한국의 여러 정책, 그러니까 소위 미국도 국가 재난 상태,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재정정책도 강구하고 통화정책도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양팔을 걷어붙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추경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추경도 처음에 정부가 제안했던 11조 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안을 처음 던졌을 때는 소위 이 팬데믹을 선언하기 전 단계 그 파급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던 단계에 추경안을 편성했던 것이고,
지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 더 많이 추경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4월 9일에 있는 기준금리 의사결정도 역시 그 동안의 코로나19 사태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말 그대로 더블딥이 이어질 텐데 얼마나 더 움푹 패이는가, 경제적 충격이 3월 달에 나오는 여러 지표들을 판단을 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네 번째, 향후 전망은 이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지금 현재 굉장한 공포감, 그리고 희망감, 근거 없는 어떤 희망,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변동성이 심하다, 변동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긴급 소집해서 또 말씀드렸듯이 빅스 지수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변동폭이 높아집니다. 오르는 날은 또 급등하고 떨어지는 날은 또 급락하는 거죠. 코로나19 사태가 더 급진전되면 또 급락하고, 또 그것에 따른 경기 부양책들이 발표되면 또 한번 급등하기도 하고, 뭐 치료제가 개발됐다든가 아니면 백신이 개발됐다든가 이런 이슈들이 또 터지면 또 급등하기도 하는, 급등락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잠시 누차 강조하지만 이 변동폭이 심한 이런 구간에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게 진압되기 전 단계까지는 투자 의사결정을 좀 미루어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투자 의사결정 관점에서의 여러분에게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